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제2부가 되겠습니다. 세컨 리포트입니다. 자, 첫 번째 방송에서는요, 이 마두로를 체포해서 어디론가 가지고 데려가는데 미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제가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다른 데 갈 수는 절대 없다. 자, 다만 보안상 발표를 안 했을 뿐이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트럼프의 입에서 미국 뉴욕을 향하고 있다. 뭘로? 함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이 관련 내용들 쭉 나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미국이 왜 이 시점에 베네수엘라를 때렸느냐? 군사적으로 말이죠. 자, 이 때린 이유, 여러 평론가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는요, 우리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의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의 또 의견도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전쟁이 과연 어느 국면으로 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딱 때리고서 히트앤런 빠지게 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보 할 때만 해도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중남미 지역에서의 친미 국가들은 잘했다. 그리고 반미 국가는 당연히 강력히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요, 민주당은 반대를, 그리고 공화당은 지지를 하는 입장으로 지금 미국 내 여론도 갈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짤막하게 밝혀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뉴욕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기소됐기 때문에 뉴욕으로 간다. 그래서 말이죠. 이 법무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마두로하고 그 부인은요, 미국에 맞서 마약 테러와 코카인 수입을 공모하고 기관총 및 파괴적인 살상 무기를 소지하려 공모한 혐의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군사작전의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작전을 지켜봤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이 사람들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하다. 누구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래서요, 아주 훌륭한 작전이었고 눈부신 작전이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평가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2026년도 1월 3일인데 요거는요, 과거에 1990년도에 지금 노리에가가 지금 체포됐을 때하고 똑같은 날짜, 39년 만에 똑같은 날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국 대표단을 마두로가 만난 바로 3시간 이후에 때렸다는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 말이죠. 하나는 과거에 반미주의자 노리에가를 체포했을 때하고 똑같은 날 했다는 거. 그리고 중국 대표단을 만나고 나서 바로 3시간 후에 체포작전을 단행했다는 거. 그만큼 이제 중국 견제가 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경제가 파탄됐지 않습니까? 파탄됐는데 뭘로 먹고 살고 있느냐? 바로 이제 석유를 중국이 제일 많이 가져가가지고요. 중국이 석유 수입한 액수가 결국 베네수엘라의 95%의 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줄만 끊기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나타난 이 외형적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1시간 뒤에 바로 언론에 공포를 했다. 자, 그러면요, 어느 부대가 작전에 동원됐느냐? 델타 포스가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델타 포스. 자, 이 델타 포스는요, 네이비시라고 함께 미국의 이 합동 지금 특수전 사령부에서 제일 중요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2019년도에 IS 이 지도자를 암살할 적에도 델타 포스가 결정적 영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에 군대를 배치하면서 결사 항전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부통령은요, 지금 이 대통령 부부가 어디에 있는지 증거를 밝혀라. 이렇게 지금 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지금 마두로 대통령은 버스 기사에서 시작해서 노동운동을 쭉 하다가 결국 차베스의 노동 분야의 핵심 측근을 일을 해왔고요. 자, 그리고 이 부인은 차베스 핵심 지지 인사 중에 하나인데 차베스 정권 때 검찰총장도 하고 국회의장을 한 인물입니다. 정치인인 것이죠.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보다는 6살 위가 되는 겁니다. 66살 위. 그래서 지금 70살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두로는 64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것이 이제 지금 외형적으로 나타난 이번 체포작전의 전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작전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는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작전이고 눈부신 작전이었다. 이렇게 트럼프가 극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는요, 민간인도 다치고 군인도 다치고 그리고 공무원도 죽었다. 뭐 사망자가 조금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대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번 아주 그냥 깔끔한 작전, 3시간 작전에 이렇게 아주 성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눈부신 작전, brilliant operation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NYT하고 50초간 인터뷰를 가졌어요. 아주 짧게 번개 인터뷰. 그러면서 많은 훌륭한 계획과 아주 많은 위대한 군대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번 작전의 대규모 군사 정보 작전이 펼쳐졌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앞방송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군 작전과 정보전의 조합의 성공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후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먼저 논평을 했던 거하고 똑같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국 내에서는 이거 의회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때렸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비헌법, 비전쟁관한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그다음에 공화당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 의회에 대한 통보 문제는요. 전쟁권한법에 따르면은 48시간 이내에만 보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 위법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요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제 미국 내 우선 반응을 보면은요. 지금 공화당이냐 민주당에 따라서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공화당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위법이다. 그래서 헌법과 1974년에 3년에 제정된 전쟁 권한법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요. 대다수 미국인이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가 정당성 없고 불법적인 베네수엘라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인을 위한 의료비에는 충분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전쟁 자금은 무제한이라고 주장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전쟁권한법에 보면은 미 대통령은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60일간 적대행위에 참여를 허용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는 의회에 통보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참전용사 출신인데 이라크 전쟁 루벤 카야고 사원의원은요. 마두로가 독재자는 맞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불법이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와 전쟁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불과 1년 만에 미국이 세계의 경찰에서 폭군으로 전락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앤디 김 우리 상원의원이죠. 몇 주 전 정권 교체가 아니라던 루비오 장관 그리고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에 노골적으로 거짓말했고 이번 공격은 힘을 보여주는 것도 건전한 외교도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친구와 동맹이 필요한 시기에 미국을 고립시킬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요.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카를로스 히메네스 의원은요. 트럼프가 서반구의 역사 흐름을 바꿔놨다. 베를린 장벽 붕괴에 비견될 이번 조치 덕분에 우리나라와 세계는 더욱 안전해졌다. 그리고요.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릭 스컷 상원의원은요, 트럼프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 반구, 서반구가 더욱 안전해졌다.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와 라틴 아메리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라고 지금 긍정 평가하고 있고요. 마이크 리 의원도요, 오늘 무력 시위는 마두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줬는데, 이번 조치는 실제 또는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2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지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공격은 마두로가 중국의 특사단을 만난 직후 3시간 후에 이거 체포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마두로는 말이죠, 그 대통령 궁에서 지금이가 베넬레즈 주재 중국 대사, 그리고 이제 중국 외교본부의 중남미 국장과 부국장, 그리고 지역 담당관 등을 예방을 받았습니다. 예방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마두로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이 나오고, 우리는 20년 전에 후진짜오 주석이 집권했을 때 만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장이 됐다니 대단하고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이러면서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회담은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의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자 간의 600여 건의 기존협정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고, 2007년 이후에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베네수엘라에 약 67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997조.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두로를 전격 체포하면서 미중 간에도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이가 말이죠, 바로 내일 지금 중국을 들어가고 정상회담으로 출국하는데, 정상회담 하루 전날 때렸다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재명은 쉐쉐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함부로 쉐쉐하지 마. 알았지? 딱 요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여하간요,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이재명의 중국 방문이 별로 이제는 그 관심을 받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재명한테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팸 본디 법무장관도 미국 법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팸 본디 법무장관은요, X 계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두로와 그의 배우자 실리아 플로렌스가 뉴욕 법원에 기소됐다. 마두로는 마약 테러 및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파괴 장치 소지, 미국에 대한 기관총 소지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곧 미국 땅에서 미국 법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미 법무부 전체를 대표해 책임을 물을 용기를 내주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2명의 국제마약 밀매 혐의자들을 체포하는 놀랍고도 성공작전을 수행한 용감한 우리 군인들에 대해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쭉 이 베네수엘라 지금 작전을 단행하겠다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군사작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남미 지역의 반응을 보면은요, 지금 이 친미 국가들, 대표적인 친미 국가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 공개적으로 환영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콜롬비아와 칠레는 지금 안보 위기 그리고 인도주의 위기를 우려해서 일방적 군사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밀레이는요, 지금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올려서 자유는 전진한다, 자유 만세, 이런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동안에도 밀레이는요, 마두로를 갖다가 범죄자, 독재자로 규정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 자유진영의 승리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자, 원래부터 이제 트럼프하고 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말이죠. 지난 10월 달에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밀레이 정부한테 통화 수합에서 200억 달러를 계약을 맺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걸 보면 이재명 같은 통화 수합을 전혀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미정책이 이제 협조적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의 이 페트로 대통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대규모 난민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대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칠레 대통령도 이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시기에 저렇게 때렸느냐? 네, 때렸느냐? 이 의도 분석이 이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우선요,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제 몰로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쪽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그리고 이제 독점적 이해관계를 갖고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에 맞게 중남미 쪽을 관할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 전략을 최근에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국가안보 전략에서 서반구 전략이 거기에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서반구 전략을 보면은 지금 이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 개입주의를 조금 이제 축소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신고립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소는 시키지만은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중남미 쪽에 대한 영향력은 확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이 공격 군사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남미 쪽에 지금 이제 보수주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 이런 보수주의 물결에 더 힘을 실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좌파 정권은 물어내고 우파 정권의 중남미 내 우파 정권의 말하자면 우파 정권이 더 많이 들어서도록 외교적인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작전을 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지난 12월에 발표했던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서반구에 대한 개입은 불가피하다. 서반구에 대한 개입은 언제든지 하겠다.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테러, 마약, 인신매매 같은 국경을 넘는 위협으로부터도 국가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서반구가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을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잘 통치되게 하려고 한다. 미국의 국경 안보와 직결되는 아메리카 대륙에 초점을 둔 서반구 중시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은요.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 국토와 해당 지역 전역의 핵심적인 지리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멀로주의를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다. 비서반구 경제국들이 서반구에 군대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통제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게 중국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세력 확대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러한 국가안보 전략의 변화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베네수엘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브라질과 온두라스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 개입, 그린란드와 캐나다에 대한 합병 의지의 필요,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회수 의지 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몰로주의가 아니라 지금 돌로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 방향, 전략의 변화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아르헨티나의 극우 성향의 밀레이 대통령 당선을 시작으로 해서 파나마, 그 다음에 에콰도르, 볼리비아에 이어서 최근에는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소속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를 갖다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한 칠레까지 중남미에 보는 이른바 블루타이드 보수파 집권 흐름을 강화하고 좌파 정권들은 압박하려는 그런 행보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 정책의 기본이 반이민 정책이잖아요. 요거를 떼어놓고는 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갖다가 득표 전략으로까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불법 이민과 마약 단절 이걸로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트럼프가 말이죠. 지지율이 낮아요. 앱스타인 파일 공개, 그다음에 경제 정책과 국정 천반에 대한 저조한 지지율. 이걸 가지고서는 이번 11월 중간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극적인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겁니다. 극적인 국면 전환으로 집도끼들도 결사해야 되고 위기의식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국제정치에서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이 지금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불법 이민자 마약, 미국 유입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한다. 요거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을 지금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이번 군사적인 작전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종합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이제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죠.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으로 복귀해요. 이게 이제 몰로주의잖아요. 몰로주의는 1800년대 그런 게 19세기부터 기본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로주의, 그 전통 외교 정책, 중남미 쪽에 대한 거기로의 복귀고요. 그 다음에 힘에 의한 평화주의죠. 지금 트럼프, 예를 들어서 레이건, 아주 전형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평화 유지 전략, 요거 바로 그거를 딱 실험을 본 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이는 좀 뭐라 그럴까요? 새롭게 그 대북 정책 이런 거를 바꿔야 돼요. 힘에 의해 뭐 대화 가지고 평화를 유지한다? 웃기는 소리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요, 중국에 대한 철저한 견제 압박 공세 전략의 일환인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중남미 쪽에 대한 침투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이거를 철저히 차단해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측면에서의 미중 견제가 중남미 쪽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베네수엘라 이게 반미 정권이잖아요. 반미 독재 정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신도 작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면 부정선거, 더미니언이라든가 그런 이 부정선거 요인을 제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든가 스마트매틱 이런 걸로 본다면 지금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이런 스마트매틱이나 도미니언 이런 투표 장치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에서 지난번 바이든한테 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정선거 요인도 하나의 변수인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고요. 제일 큰 것은 미중 간의 이제 세력 경쟁 속에서의 중국에 대한 압박과 봉쇄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의 일환인 지금 신고립주의. 그러면서 신고립주의 중에 하나가 다른 데는 개입을 안 하되 중남미 쪽 이 뒷마당은 반드시 침략했다는 게 이제 원로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로주의. 그리고 이제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국방 안보 외교 정책의 기조,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